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이 장부에서 대변으로 가는 경우를 보는 건데, 지금 하나는 만기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이제 얘 장부에서 지우는 거고, 두 번째는 어음을 매각 팔아버렸을 때 우리 장부에서 지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 거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린 건데, 분개로 나오는 경우는 지금 세무 1급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할인료를 이자 비용 처리한다, 매각 거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질문 나온 거는 더러 여러 번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라고 같이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도 매각 거래다 뭐 이렇게 적는 이유가 저 계정 과목을 써라고 우리 실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어음의 배서 양도. 자, 어음의 배서 양도는 이 앞에 제가 어음을 쓰면서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음은 그 첫 액면에 적혀 있는 그 귀하한테 그 지급처인 은행이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어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라면 그럼 그걸 넘길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뒷면에 배설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뒷면에 그 배설안에서 우리가 귀하인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하의 지시인한테 얘를 넘기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음을 가지고 수취하는 경우를 보면, 자, 우리가 첫 번째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을 하면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짜리를 사고 내가 어음을 발행하는 시점이라면 나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걸 보게 돼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다, 이 원재료를 B라는 회사에서 샀으면 B라는 회사 거다,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새로운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걸 따질 건데, 두 번째에 어음을 배서 양도를 하게 되면 나는 원재료를 샀어요. 그리고 어음 배서 양도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장부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받을 어음으로 적어둔 거면 받을 어음을 지울 거고, 미수금이라고 적었던 거면 미수금을 지울 거예요. 그럼 지금 받을 어음 적어 있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B라는 회사한테 산 거지만 나는 내 장부에 A라는 회사한테 받을 거라 적혀있던 얘를 지우는 거니까 A라는 회사한테 받을 어음을 지워주는 효과로 써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 위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받을 어음을 이제 지워줘라,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어음 가지고 조금 더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토지 200만 원짜리를 취득을 하면서 100만 원은 우리가 어음 발행해 주고 100만 원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줬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토지 200만 원짜리를 취득을 하고, 자, 그럼 어음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A라는 회사한테 받을 거였다라고 지웠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요.
그럼 계정과목 뭐 써야 되죠? 이때는 내가 발행하는 시점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봐야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상품이나 원재료 사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얘는 기출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지금 배서 양도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운 거고, 내가 발행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꼭 따져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원재료니까 지급원 썼지만 얘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꼭 써줘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내가 배서 양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배서 양수 받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발행한 거 아니잖아. 그냥 물건 팔고 엄 받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져서 엄 발행자한테 우리 지급자 거래처를 그냥 써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음의 부도. 자, 우리 받을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부도가 났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잘 확인해야 될 게, 부도가 났다고만 말하고 끝난 건지 아니면 대손 처리한다라고 말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부도 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하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부도가 나도 여러분들 만약에 돈 받을 돈이 있는데 거래처가 부도 났다고 해서 그냥 슬퍼하고 A씨하고 한순간 함께 날려버릴 거예요. 그 회사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그 우리 자녀재산 청구권 행사해서 전부 다 받고 나서 나머지 못 받으면 이제 죽어도 못 받으니까 대손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남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일단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인데 얘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을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받을 줄 모르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해서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도음과 수표라는 이 계정 과목은 컴퓨터에서 찾기가 무진장 쉬워요. 왜냐면 그냥 부도라고 치면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과 대손 충당금, 그 부도음과 수표의 대손 충당금하고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럼 부도음과 수표라고 바로 찾으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도 거래처를 꼭 써둬야 돼요. 이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부도가 났을 때에 이 채권에 대해서는 부도음과 수표라고 써두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부도 상환 청구 비용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부도 난 곳에 상환 청구 비용이 나간다라고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얘가 보통 예금에서 1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자 여러분들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은 내가 이겼을 때에 상대방이 다 부담하는 거죠. 얘도 부도 안 났으면 내가 나갈 돈 아니잖아. 이 돈도 전부 다 같이 청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돈도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상환 청구 비용도 전부 다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거가 이제 우리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 우리 교재 46페이지에는 단기매매 증권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다른 유가증권하고 같이 저와 같이 오후에 보고, 자, 이 교재 저자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보면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 다음 재고자산이죠. 근데 쭉 넘어가시다 보면 57페이지에 갑자기 대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손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대손 충당금 제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X년도 12월 15일 날, 자, 제품 매출하면서, 자, 좀 줄여 쓸게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X2년도 1월 5일 날 대손이 발생해서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못 받게 된 채권은 치워야 되니까 얘를 치우기 위해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지우고, 자, 얘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대변에 왔다는 것, 자산의 감소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손 상각비라고 써주는 거.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럼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인 건데,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수익이고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인데, 그럼 X1년도에 인식한 수익을 X2년도에 비용 못 받게 돼서 비용 처리하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죠. 그죠? 그럼 난 올해 성과가 좋아야 되면 부도 나거나 돈 못 받을 것도 상관없이 전부 다 팔아서 외상으로 다 쳐놓을 거예요. 우리는 실현주의이기 때문에 수익은 물건을 인도하면은 전부 다 수익 인식할 거거든. 그럼 올해까지만 내가 경영자인데 올해까지만 계약이고 내년에 저 안 한대. 경영자는 경영 성과로 커미션을 먹어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인데 무슨 경영 윤리가 필요해. 부도 나는 곳이든 뭐든 너네 물건 필요한데 물건 안 줬지? 다 줄게. 얼마치 줄까? 싹 뿌리지.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57페이지 아래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상각법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손 당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 비용 처리하는 방법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 방법인데, 얘는 우리 장점이라는 건 실제로 대손 발생했을 때만 대손 처리하니까 얘가 좋아 보이지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법을 쓰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막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런 걸 분계 위해서 지금 쓰면서도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실기하고 이론하고 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계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 문제도 풀어야지. 그죠? 근데 그렇게 이론을 생각 잘 정립이 되시면 실기 문제도 응용이 잘 되기 때문에 같이 가셔야 되지, 실기 따로 이론 따로 공부하면 공부도 2배로 해야 되지만 효과는 2배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쪽은 같이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분계 잘하면 이론 문제에서 그거 쓰면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충법을. 그럼 왜 보충법이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환입법이나 총회법이라는 표현도 이제 한 번씩 쓸 건데, 문제에서 환입법이다 혹은 총회법이다라고 하는 건 법인세법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헷갈릴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회계 기준에는 보충법인데 총액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총액 회계에 대한 기초 체계 이야기하면서 총액주의 들은 적 있는 것 같으니까 맞나봐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보충법, 뭐 총액법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회계 기준은 보충법을 쓰는데 보충법 쓴다라는 건 지금 내가 100이라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건데 잔액이 60이 있다면 60이 잔액이 있으면 우리는 필요한 40만큼만 채워 넣어서 100을 만드는 게 보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100 만들 거다라는 이 금액을 먼저 산정해서 얼마 남아 있는지 빼고 이 40만 채워 넣는 방식을 쓰는 게 회계 기준인 거고, 우리 법인 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사용하는데 총액법이라는 건 똑같이 100을 설정할 건데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얘는 60을 빼내버려요. 60을 빼내버리고 두 번째 다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100을 채워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100이 되는 건 똑같은데 얘 둘이는 쓰는 방식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 총액법이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는 지금 법인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회계 기준은 보충법이지 총액법 나오면 오답 지문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보충법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먼저 이 대손 충당금은 채권별로 각각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기는 기말 기준으로. 자, 우리가 기말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 제도를 쓰기 위해서 기말에 설정할 건데, 자, 얘는 기말 채권 잔액에 여기에 우리가 대손 추정률을 먼저 합리적으로 산정을 할 거예요. 올해 기말에 채권이 얼마만큼 있는데, 근데 이 돈은 지금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있는 만큼 대변에 다 수익을 인식한 거잖아요. 그럼 올해 수익 인식했는데 아직 돈 못 받은 거예요. 얘를 이제 오늘 지난 이후부터는 내년에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얼마 정도 못 받을 건지 대손 추정률을 산정을 해서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목표액을 먼저 산정을 할 거예요. 대손 충당금 이 금액이 우리 목표액이에요. 목표액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이 금액만 설정할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건데 우리 회사는 정기에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계속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대손 충당금을 전부 다 끌어 썼을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쓰다 남은 대손 충당금에 잔액이 있다면 잔액을 빼고, 그러면 올해 당기 보충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 나오는 금액이 플러스가 나온다면 보충액이 나오는 거고, 제로가 나오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숫자 가지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얘가 1억인데 10억이래. 1억이 있는데
대손 추정률을 1% 삼았어요. 자, 100만 원을 설정할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40만 원이 보충액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이걸 제가 플러스가 나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첫 번째에 대해서 얘가 플러스가 나온 경우에 매출 채권인 경우에는 자, 매출 채권은 우리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극하게 있는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판관비를 쓸 거예요. 그래서 판관비인 차변의 대손 상각비 40만 원이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지금 비용 처리를 했죠. 그럼 비용 처리했다는 건 의미가 내 거, 우리 회사 거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손이 당했나요?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대손이 당한 게 아니라서 자산의 유출이 있질 않지만 우리는 자산의 유출이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이용자한테 채권 1억 있는데 100만 원만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00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걸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하죠. 자산의 자리는 차변인데 얘를 줄여주는 성격이면 장부권리상 반대쪽인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 게 아니고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대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차감 계정의 특징이 자기 짝지가 있죠. 그래서 채권별로 각각 자기의 짝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거, 받으러옴 거 전부 다 자기의 짝지를 각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인데 그럼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기타 채권이라는 건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얘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판관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영업 외 비용이 900번대 계정 과목이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얘는 기타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 K랩에서는 자동 결산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자동 결산 위에 대손 상각 버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오래되셨다 그랬으니까 혹시 I 플러스로 시험 보신 분 있나요? I 플러스가 뭐냐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요,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I 플러스라고 도전 프로그램이 지금 스마트의 옛날 버전으로 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네오 플러스라고 디스켓 가지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바뀌면서 이제 세무사회가 이 뉴젠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K랩으로 바꾼 거라서, 그래서 왜냐면 I 플러스라는 기능은 지금 자동 계산 해준다는 말이 뭔지 모르거든.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마트래 K랩 프로그램은 위에 대손 상각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채권 잔액까지 잔액 시산표에서 빼와 가지고 대손 추정률 써주면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플러스로 나온다면 자동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자,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1억이 있어서 1%를 할 건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 목표액이라고 그랬죠. 얘는
무조건 딱 100만 원 맞춰야 돼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100만 원만 맞춰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 설정할 건데 잔액이 120이 있어서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환입액이 발생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아래 두 번째에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매출 채권은 자, 우리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얘 자리는 어디를 차지하고 있죠? 차면 대변 중에 대변이죠. 자산의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감자 붙으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인데 부채 차감 계정은 부채의 반대 자리는 차변에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지금 너무 많아서 20만 원 줄일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20만 원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그럼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 그럼 기타 채권은 얘도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 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라고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생김새는 똑같죠? 분개 형태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호대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썼어요. 자,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 환입에서 자, 우리 회계 원리상은 발생할 때의 비용이었으면 얘가 돌아오면 수익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발생했을 때의 비용이니까 돌아왔을 때 수익 처리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죠. 이익에 과거에 영향을 미쳤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또 이익을 높여주면 원칙이라서 자, 기타 채권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기타 채권에서 설정할 때에 얘가 영업 외 비용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돌아오면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영업의 비용 설정할 때 영업의 비용이니까 돌아올 때는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 채권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자, 매출 채권은 얘 판관비죠. 자, 얘는 판관비로 처리를 했어요. 판관비라는 것 우리 영업 비용이죠. 그럼 영업 비용이었으니까 돌아온 것도 영업 수익 처리해야 되겠네. 그럼 영업 수익은 어떤 걸 우리 영업 수익이라 그러죠? 영업 수익은 400번 되잖아요. 매출을 영업 수익이라 그러죠. 그럼 얘를 지금 매출로 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손 충당금 돌아왔는데 우리 매출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영업 수익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비용 처리했는데 돌아왔다고 수익 처리하지 않고 얘는 비용 처리했던 걸 비용 취소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800번대인 판관비인데 판관비에 차감 계정으로 쓸 거예요. 차감 성격으로 차감 계정에 차감 성격으로 쓸 거예요. 얘는 자, 우리가 수익을 처리하나 비용을 빼나 이익은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수익으로 처리하나 비용을 빼나 이익은 똑같죠.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100원에서 50원 빼면 자, 50원의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원이 돌아왔다고 볼게요. 돌아왔을 때 수익으로 처리하면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120원에 50원이니까 이익은 70원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비용에서 차감을 하면 수익은 그대로 100인데 비용을 35로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이 50인 걸. 그래도 이익은 70이죠.
그러면 수익으로 여기에 높여주는 거나 비용을 낮춰주는 거나 이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800번대를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론상으로는 얘는 판관비 차감 성격이다, 얘는 영업의 수익이다, 이걸 물어볼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 때 계산자료 입력 가서 대손 삼각 버튼 딱 눌렀는데 뒤에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20만 원 적어놓고 도로 나와야 돼요. 계산자료 입력에서 도로 나와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2분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분계를 할 때 차변의 대손 충당금은 당연히 자기 짝짓 거 빼야 될 거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쓰는데 얘가 매출 채권이라면 800번대, 매출 채권이 아니면 900번대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건 최소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 쓰면 개정 과목이 2개 있을 거예요. 2개 있으면 2개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환입하는 게 매출 채권인지 기타 채권인지를 봐서 800번대, 900번대는 최소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로는 아래쪽 거를 기억하시고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분계하시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저도 다 계산 자료 입력을 주로 쓰시니까. 그러면 아래쪽 거를 여러분들이 분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분계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론에서 잘 물어봐요. 판관비다 아니면 영업의 수익이다 잘 물어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저와 같이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지금 시간은 조금 빠른데 20분에 제가 식사 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빨라요. 그래도 첫날이니까